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험준한 산맥으로 둘렀어요. 구름조차 쉬어가던 깊은 산골에 달빛 마을이라는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답니다. 이곳은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이 흐르고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 마치 세상과는 동떨어진 낙원처럼 보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소박한 행복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아침이면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이웃 간에는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따뜻한 정이 살아있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에는 달수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비록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마음씨가 비단 결처럼 고아 마을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달수는 이른 새벽 이하슬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나 홀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고 돌아오는 길에는 이웃집 노인의 땔감을 대신 짊어다 줄 정도로 정이 깊은 청년이었지요. 그의 눈망울은 마치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았으며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도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아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무덥고 지독한 가뭄이 찾아와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까맣게 태우고 말았습니다.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은 야속하게도 매일같이 이글거리는 태양만을 내뿜었고 마을의 젖줄이었던 개울물은 바닥을 드러내며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우제도 지내보고 하늘을 향해 간절히 빌어보았지만 타들어가는 논바닥과 말라가는 곡식들을 보며 깊은 한숨만을 내쉴 뿐이었고 마을 전체에는 무거운 정적과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마을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보고자 물줄기를 찾아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작은 연못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맑은 물이 가득했을 그 연못도 가뭄을 피하지 못해 거의 다 말라버린 상태였고 바닥에는 끈적한 진흙만이 간신히 남아 생명의 흔적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혹시라도 마실 물을 구할 수 있을까 하여 연못 안을 유심히 살피던 중 진흙더미 사이에서 무언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커다란 거북이 한 마리였는데 평범한 거북이라고 하기에는 그 크기가 아주 컸고 등껍질에는 기묘하고도 영롱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뜨거운 햇볕 아래 말라가는 진흙 속에 갇혀 숨을 헐떡이고 있었으며 이미 기력이 다했는지 목을 길게 빼고 하늘을 향해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듯한 애처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달수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고 주저없이 자신의 집신을 벗어 던지고 진흙탕 속으로 몸을 던져 거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진흙은 생각보다 깊고 끈적거려 발을 옮길 때마다 힘겨운 사투를 벌여야 했지만 달수는 오로지 저 불쌍한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거북이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거북이의 눈은 눈물이 고인 듯 촉촉했으며 마치 살려달라는 간절한 부탁이라도 하는 것처럼 달수를 빤히 바라보고 있어 달수의 마음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거북이의 몸을 정성스럽게 들어 올렸는데 거북이의 등껍질에서는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대지가 뜨겁게 달구어져 있어 그간의 고통이 짐작되었습니다. 달수는 거북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연못 밖으로 나왔지만 주변에는 목을 축일 만한 맑은 물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시려고 아껴두었던 작은 수통의 물을 꺼내 거북이의 입가에 조금씩 흘려주며
기운을 차리기를 기다렸고 거북이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듯 발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더 큰 물줄기가 없으면 이 거북이가 다시 위험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달수는 결단을 내리고 더 높은 골짜기 끝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산의 정상 근처에는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전설 속의 천년 폭포가 있다는 말을 기억해낸 달수는 거북이를 등에 업고 험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바위 언덕과 가시덤불이 그의 길을 막아섰고 뜨거운 땀방울이 눈앞을 가렸지만 그는 거북이가 등에 전해주는 미세한 박동을 느끼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등에 업힌 거북이는 마치 아는 듯 조용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달수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통 속에서도 조금만 참으렴. 곧 시원한 물가에 닿을 거야. 라고 다독이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참을 오르던 달수의 귓가에 드디어 시원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우거진 숲을 헤치고 나아가자 그곳에는 신비로운 푸른 빛을 내뿜으며 쏟아지는 천년 폭포가 나타났습니다. 가뭄 중에도 이곳만큼은 마치 다른 세상인 양 풍부한 물이 쏟아지고 있었고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하여 향기로운 내음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기쁨에 겨워 거북이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고 폭포 아래 맑고 깊은 물속으로 인도해 주었고 시원한 물에 닿은 거북이는 언제 아팠냐는 듯 활기차게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던 거북이는 잠시 후 다시 물가로 기어나와 달수의 앞에 멈추어 섰는데 그 모습이 마치 고마움을 표하러 온 손님처럼 예의 바르게 느껴졌습니다. 거북이는 달수의 눈을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입을 크게 벌려 그 안에서 은은한 빛을 내뿜는 인편저 작고 동그란 구슬 하나를 뱉어내 달수의 발치에 놓았습니다. 그 구슬은 마치 숲 초록빛과 푸른 빛이 뒤섞여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달수는 난생 처음 보는 신비로운 광경에 넋을 잃고 그 구슬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북이는 달수에게 구슬을 가져가라는 듯 머리로 구슬을 밀어주었고 달수가 조심스럽게 그 구슬을 손바닥 위에 올리자 온몸을 감싸는 듯한 시원하고 맑은 기운이 손끝에서부터 전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구슬이 손에 닿는 순간 달수를 괴롭히던 지독한 더위와 갈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고 마치 맑은 숲속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평온함이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달수는 이것이 거북이가 준 선물임을 직감하고 이 귀한 것을 내게 주어도 괜찮겠니? 라고 물었지만 거북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깊은 물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거북이가 사라진 폭포 아래에는 잔잔한 파문만이 남았고 달수는 손 안에서 빛나는 보주를 보며 이것이 보통 물건이 아님을 깨닫고 정성스럽게 품속 깊은 곳에 갈무리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달수는 평소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꼈고 내려오는 길에 마주치는 모든 식물이 자신을 향해 인사를 건네는 듯한 기묘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구슬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거북이의 생명을 구한 보답으로 받은 선물이기에 마을 사람들을 위해 소중히 써야겠다고 마음먹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달수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가물어가는 마을 논밭을 비추며 슬픈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갈증에 지친 아이들이 우물가에 앉아 힘없이 앉아 있었고 기운을 잃은 가축들의 가녀린 울음소리가 들려와 달수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는 품속의 보주를 어루만지며 이 신비로운 힘이 마을의 아움을 해결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내일 아침이면 마을 어른들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달수는 어머니에게 오늘 산에서 겪은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고 어머니는 아들이 가져온 영롱한 구슬을 보며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은 필시 산신령님이 거북이의 모습으로 나타나 네 착한 마음씨를 시험하신 것이로구나. 라며 구슬의 빛깔이 너무나 고우니 소홀히 대하지 말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상자에 보주를 넣어 머리맡에 두었고 그날 밤은 신비로운 보주의 향기 때문인지 아주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달수는 다시 그 천년폭포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거북이는 거대한 황금빛 신령의 모습으로 나타나 달수에게 인자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신령은 네가 구한 것은 단순한 거북이가 아니라 이 산의 정기를 지키는 수호자이니라. 그 보주는 세상의 모든 독을 맑게 하고 병든 것을 치유하는 해독의 힘을 가졌으니 장차 다가올 사용하거라 라고 일렀습니다. 달수는 꿈속에서도 정중히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신령의 눈부신 광채가 온 세상을 뒤덮는 것을 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여전히 보주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초록빛이 가득했고 달수는 어젯밤 꿈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음을 확신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보주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는 이 보주를 어떻게 사용해야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며 마당으로 나갔는데 마침 옆집 박서방이 심각한 표정으로 우물 근처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을에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것인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가 감돌자 달수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박서방의 뒤를 따라 마을 중앙에 큰 우물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물가에는 이미 많은 마을 사람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우물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서려 있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짐작케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바닥이 보이긴 했으나 맑은 빛을 띠던 우물물이 하룻밤 사이에 거무스름한 빛깔로 변해 있었고 불쾌하고 비릿한 냄새가 공기 중에 진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감흥도 서러운데 이제는 우물물까지 썩어버렸으니 우리 마을은 이제 다 끝났다 라며 탄식했고 물을 마셨던 개 한 마리가 구토를 하며 쓰러지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물러섰습니다. 이때 마을의 실권자이자 큰 부자로 소문난 김참봉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우물가에 나타났는데 그는 우물의 상태를 보더니 혀를 끌테며 평소보다 더욱 거만한 태도로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참봉은 이것은 산신의 노여움을 산 것이 분명하니 평범한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겁을 주었고 자신의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비방이 있으니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그 방책을 나누어 주겠다고 속이 뻔히 보이는 제안을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달수는 김참봉의 눈빛 속에 숨겨진 탐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달수는 자신이 가진 보주가 해독의 힘을 가졌다는 신령의 말씀을 떠올렸지만 아직 보주의 힘을 확실히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나섰다가 오히려 화를 입을까 걱정되어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우물 근처에 머물며 물의 색깔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품속의 보주가 우물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강하게 진동하며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주는 마치 우물 속에 퍼진 검은 기운을 당장이라도 정화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격렬하게 반응했고, 달수는 이 보주가 마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달수는 보주를 다시 꺼내어 보며 마을의 앞날을 걱정했고, 그의 기색이 어두운 것을 눈치챈 어머니가 다가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진심은 언제나 길을 찾아내는 법이란다. 네가 구한 거북이의 선물이 너의 정직한 마음과 만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달수에 주셨습니다. 달수는 어머니의 응원에 힘입어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물가로 가서 보주의 힘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고, 마을에 닥친 이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겠노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달빛 마을 위로 차가운 달 그림자가 비쳤고, 달수는 보주가 내뿜는 빛을 바라보며 내일 벌어질 일들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가뭄에 말라가는 돼지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지만, 달수의 방 안만큼은 보주의 온화한 기운 덕분에 봄날처럼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북이 신령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보주를 품에 안고 내일의 사투를 위해 눈을 감았고, 마을의 고요한 어둠이 그의 창가를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내일이면 마을 사람들에게 이 보주를 보여주고 우물을 정화해야겠지만, 욕심 많은 김찬봉이 가로막을 것이 분명했기에 달수는 지혜롭게 대처할 방법을 강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으며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는 일에는 하늘도 감동하여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달수의 가슴 속에서 횃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무더운 여름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달수의 숨소리는 점차 안정되었고, 내일의 기적을 예고하는 듯 보주의 빛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은은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가 극에 달해가는 이 순간에도 달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자신의 안위보다 마을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숭고한 정신은 이미 보주의 빛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작은 방에서 시작된 이 작은 불씨가 내일이면 마을 전체를 밝히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기를 바라며, 달수의 꿈속에서는 다시 한번 거북이가 나타나 그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달빛 마을의 긴 밤은 깊어만 갔고, 새로운 운명의 아침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정적만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빛 마을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부터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달수가 어제 산에서 신비로운 구슬을 얻었다는 소문은 담장을 넘고 고개를 넘어 어느새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사는 김찬봉의 귀에까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평소 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김찬봉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눈을 번뜩이며 자신의 하인들을 불러 모아 기회에 마을의 귀한 보물을 손에 넣어 자신의 권세를 더욱 높이려는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고, 달수가 가진 보주가 사실은 자신의 가문에서 잃어버린 물건이라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준비하며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물물이 썩어가는 재앙 속에서 달수의 보주 이야기에 한 가닥 희망을 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김찬봉의 서슬퍼런 위세에 눌려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김찬봉의 하인들은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달수가 산신령의 물건을 훔쳐오는 바람에 마을 우물이 부정탄 것이라며 헛소문을 퍼뜨렸고, 가뭄과 질병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는
조금씩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달수를 칭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멀리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오자 달수의 어머니는 가슴을 졸이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혹시라도 해를 입을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달수는 마당을 쓸면서도 자꾸만 마을 우물 쪽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명과 탄식 소리에 신경이 쓰여 도무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품속의 보주를 다시 한번 어루만지며 이 물건이 정말 마을을 구할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김찬봉이 보낸 하인들이 대문 앞을 서성거리며 감시하는 탓에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보주는 달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품 안에서 은은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고 달수는 자신의 정직함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 믿으며 묵묵히 마당의 먼지를 쓸어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정오가 지나 태양이 머리 위에서 이글거릴 무렵 드디어 김찬봉이 비단 도포를 휘날리며 거만한 걸음걸이로 달수의 집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당에 서 있는 달수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이놈 달수야, 네가 산에서 우리 집안의 가보인 해독 보주를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 라며 다짜고짜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김찬봉의 뒤를 따라 근처로 모여들었고 김찬봉은 구슬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여 도둑으로 몰아넣겠다고 협박하며 달수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달수는 당황했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거북이를 구해주고 선물로 받은 것임을 설명하려 했으나 김찬봉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의 가장 난장자이자 지혜롭기로 이름난 박영감님이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군중 사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박영감님은 김찬봉의 서슬퍼런 기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수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들릴 만큼 명확한 목소리로 귀한 보물은 주인을 알아보는 법이며 탐욕으로 얻은 것은 반드시 화를 부르는 법이다 라고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영감님의 말씀에 김찬봉의 얼굴은 잠시 붉게 달아올랐으나 그는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달수에게 구슬을 내놓으라며 손을 내밀었고 마을 사람들은 영감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김찬봉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박 영감님은 달수를 따로 불러 조용한 뒷뜰로 데려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보주의 광채가 너무 밝으면 어둠이 몰려오기 마련이니 지금은 잠시 참고 진실이 드러날 때를 기다려라 라고 귀뜸해 주었습니다. 영감님은 마을 우물이 썩은 것이 달수의 탓이 아니라 누군가 인위적으로 저지른 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고 달수에게 보주를 잘 간직했다가 정점에 달했을 때 사람들의 눈앞에서 정체를 밝히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달수는 영감님의 해안에 감탄하며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김찬봉의 압박을 견뎌내며 마을을 진정으로 구할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김찬봉은 쉽게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기에 그날 밤부터 자신의 하인들을 시켜 달수의 집 담장을 넘겨다 보게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수의 집에 재앙이 깃들었다는 흉흉한 소문을 더욱 퍼뜨렸습니다. 달수가 보주를 내놓지 않아 우물물이 더 검게 변했다는 소문이 돌자 갈증에 지친 몇몇 청년들이 홧김에 달수의 집 때문에 돌을 던지는 일까지 벌어졌고 평화롭던 달수의 집은 순식간에 고립된 섬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조용히 불경을 외우며 아들을 위해 기도했고 달수는 어둠 속에서 보주를 꺼내어
부디 마을의 평화를 돌려주시고 사람들의 눈을 가린 탐욕을 걷어주소서 라며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마을 우물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이제는 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를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마을의 가축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공포를 넘어 광기에 가까운 절망에 빠졌고 김참봉은 이를 기회로 삼아 자신이 미리 준비해둔 가짜 약물을 해독제라 달수가 보조를 주지 않으니 내가 겨우 구해온 이 약이라도 마셔야 살 수 있다 라고 속이며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갈취하려 했고 절박한 심정의 사람들은 전 재산을 털어 그 가짜 약을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달수는 우물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김참봉의 악행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박 영감님의 조언대로 가장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김참봉이 파는 약이 실제로는 아무런 효능이 없으며 오히려 사람들의 목마름을 잠시 잊게 만드는 독한 술기운과 같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김참봉의 창고의 곡식이 쌓여갈수록 달수의 가슴은 타들어갔지만 그는 품 안에서 점점 더 뜨겁게 진동하는 보주의 기운을 느끼며 이 재앙의 끝이 멀지 않았음을 예감하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다음 행동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달수는 우물가 근처 풀숲에서 까만 새우 무림의 금살면이 금생 세기만하게 토을차이 점덩이 또 길어대 더운 바향토 그새의 우물머는바 마이스바 아만 조마이 건일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인은 주변을 살피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더일까요? 더관열 가오이가이 거에게 또 다이 다은 보을 마버시스티 가원미덤 오염시켰던 것이며 달수의 보조를 빼앗아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던 소름 끼치는 계획이 모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달수는 이 결정적인 증거를 들고 당장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확실한 물증 없이 나섰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음을 알고 신중을 기했습니다. 달수는 박 영감님을 다시 찾아가 자신이 본 것을 전했고 영감님은 지그시 눈을 감더니 이제 때가 되었구나.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마을 사람들 모두를 우물가로 모이게 하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감님은 마을의 원로로서 큰 종을 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로 약속하셨고 달수에게는 보주가 가진 진정한 힘을 보여줄 준비를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어머니와 함께 정화된 물을 담을 그릇들을 닦으며 기도를 올렸고 밖에서는 가끔씩 들려오는 김참봉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적막한 밤공기를 가르며 달수의 투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아침이 밝아오자 마을 중앙에 있는 커다란 종소리가 3번 울려 퍼졌고 지치고 병든 마을 사람들은 힘없는 발걸음으로 하나둘 우물가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참봉은 자신의 하인들을 거느리고 또 무슨 일이냐 며 거만한 태도로 나타났고 박 영감님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엄숙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영감님께 영감님은 천천히 손을 들어 저 멀리서 걸어오는 달수를 가리켰고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달수의 손에 들린 작은 비단 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참봉은 달수가 보주를 바치러 온 줄 알고 입가에 야비한 미소를 지으며 승리를 확신한 듯 했습니다. 달수는 마을 사람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김참봉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참봉 어르신, 진실은 물속에 잠겨 있어도 언젠가 떠오르는 법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는 품에서 어제 주운 독초가루, 주머니 조각을 꺼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김참봉이 우물을 오염시킨 장본인임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자 김참봉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어디서 감히 근거 없는 모함질이냐며 하인들에게 달수를 끌어내라고 소리쳤지만 박 영감님의 엄중한 호통에 하인들은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이때 달수는 비단 주머니에서 거북이가 선물한 해독의 보주를 꺼내들었고 보주는 아침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초록빛을 내뿜으며 온 마을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보주의 광채가 닿는 곳마다 찌뿌둥했던 공기가 맑아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으며 김참봉은 그 빛에 눈이 멀듯 괴로워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달수는 보주 올려 이 구슬은 신령님이 주신 선물로 오직 순수한 마음만이 그 힘을 부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물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고 사람들은 기적 같은 광경에 숨을 죽이며 달수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보주가 우물가에 가까워질수록 우물물 속에서 나던 고약한 냄새가 점차 사라지고 대신 맑고 향기로운 꽃내음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보주를 우물 바로 위에 고정하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러자 보주에서 줄기 같은 강한 빛이 우물 바닥까지 관통하며 물속의 검은 기운들을 빨아들이는 듯한 신비로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몰려와 그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했고 김참봉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슬그머니 군중 사이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마을 청년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매서웃는 소리로 그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물 속의 물은 순식간에 요동치더니 이내 거울처럼 투명하고 맑은 빛깔로 변해갔고 바닥에 쌓였던 검은 독초 가루들은 빛의 줄기에 녹아내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달수가 보주를 다시 거두자 우물 안에서는 시원하고 달콤한 샘물이 솟구쳐 올랐고 가뭄으로 말라붙었던 우물벽을 타고 맑은 물이 찰랑찰랑 차오르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껴안았고 어떤 이들은 땅에 엎드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달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이는 불과 며칠 전 그를 의심했던 미안함이 섞인 진심 어린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참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 보주는 원래 내 것이니 저것만 있으면 물은 언제든 다시 맑게 할 수 있다라고 억지를 부리며 달수의 손에서 보주를 가로채려 달려들었습니다. 그가 보주에 손을 대려는 순간 얌전하던 보주에서 갑자기 번개 같은 불꽃이 튀어오르며 김참봉을 뒤로 밀쳐냈고 보주의 빛깔은 순식간에 차가운 핏빛으로 변해 그를 위협했습니다. 박영감님은 이 모습을 보고 보주가 탐욕스러운 자를 거부하는구나. 하늘이 주신 물건을 탐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꾸짖으셨고 김참봉은 겁에 질려 마당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며 용서를 구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참봉의 하인들이 숨겨두었던 나머지 독초 가루들과 가짜 약들을 모두 찾아내어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밝혀냈습니다. 김참봉은 마을의 공분을 사게 되었고 더 이상 이곳에서 머물 수 없게 되자 하인 몇 명과 함께 야반도주하듯 마을을 떠날 준비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달수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남을 해하려 했던 자가 받아야 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우물가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맑은 물을 나누어주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제 우물물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맑고 깨끗해졌으며 그 물을 마신
마을 사람들의 병세도 씻은 듯이 나 마을 전체에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달수에게 보주를 마을 공동의 보물로 모시자고 제안했지만 달수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치며 이것은 거북이 신령님이 제게 잠시 맡기신 것일 뿐이니 제가 잘 간직하다가 때가 되면 돌려드려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달수의 변함없는 정직함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고 이제 달수는 단순한 청년이 아니라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와 같은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시들어가던 논밭의 곡식들도 기적처럼 되살아나 푸른 빛을 띠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수는 어머니와 함께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이웃집 노인들에게 배달하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고 박 영감님은 그런 달수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법이지 라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을의 갈등은 보주의 빛과 함께 녹아 없어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잘못을 사과하며 더욱 끈끈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로 다짐하며 평화로운 오후를 맞이했습니다. 해질 무렵 달수는 홀로 다시 그 천년 폭포를 떠올리며 보주를 매만졌는데 보주는 이제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빛만을 내뿜으며 달수의 손길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 보주를 다시 돌려주러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당분간은 마을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이 신비로운 힘을 소중히 지키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 무렵 달수의 집에 모여 감사의 떡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달수의 집마당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등불이 켜져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희망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정적에 잠겼지만 이전의 무거운 침묵과는 달리 생명력이 가득한 평온한 어둠이었습니다. 달수는 방 안에 누워 보주가 내뿜는 빛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고 자신의 정직함이 마을을 구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달수는 내일 또 다른 평범한 일상을 꿈꾸며 무거운 눈꺼풀을 내렸습니다. 보주의 빛은 밤새도록 달수의 곁을 지키며 그가 깊은 잠에 들 수 있도록 따뜻한 기운을 계속해서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큰 위기는 지나갔고 달수는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더 큰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날 탐욕은 멀리 사라지고 정직과 배려가 다시 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된 이 아름다운 밤. 달빛 마을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잠드는 이들의 머리맡에는 보주의 기운이 스며들어 달콤한 꿈을 꾸게 해주었고 거북이 신령이 축복 속에서 마을은 다시금 풍요로운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지만 그 평화는 마치 살얼음 반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불안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물물은 겉보기에는 맑아졌으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김참봉이 뿌려둔 의심의 잔재가 남아있었고 밤마다 산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는 사람들의 잠자리를 뒤숭숭하게 만들었습니다. 쓸면서도 자꾸만 보주를 꺼내어 보았는데 영롱하던 초록빛 사이에 아주 미세하게 검은 줄기가 스며드는 것을 발견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분명 우물물을 정화했을 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 몇몇이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고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맑아졌으되 사람들의 병세는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고약한 열병이 마을을 휩쓸 조짐이 보이자 사람들은 다시금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자신의 잃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제거되지 않은 더 큰 재앙의 뿌리가 남아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텅 빈 우물가를 서성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달수는 보주를 손바닥에 올리고 우물가 근처를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보주가 특정 방향으로 향할 때마다 더 심하게 진동하며 검은 빛을 내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방향은 마을 뒷산의 가장 깊고 험한 곳인 검은 골짜기를 향하고 있었으며 평소에는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음침한 곳이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나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도는 장소였습니다. 달수는 직감적으로 그곳에 마을을 병들게 하는 진정한 원인이 숨겨져 있음을 깨달았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홀로 그 험준한 산길을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산을 오를수록 공기는 점점 차갑고 습해졌으며 사방에서 피어오르는 짙은 안개는 달수의 시야를 가로막아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품 안의 보주는 이제 초록빛을 완전히 잃고 탁한 회색빛으로 변해가며 달수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는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떠올리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도 없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아가던 달수는 문득 흙바닥에 찍힌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며칠 전 마을을 떠난 줄 알았던 김참봉의 하인들이 신던 신발자국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달수는 발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기어 올라갔고 마침내 골짜기 끝자락에 숨겨진 작은 동굴 입구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는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쪽을 유심히 살펴보니 놀랍게도 그곳에는 마을을 떠난 줄 알았던 김찬봉이 하인들과 함께 모여 앉아 무언가 기괴한 의식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찬봉의 앞에는 커다란 단지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와 골짜기의 물줄기를 타고 마을 우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찬봉은 달수가 우물을 정화하는 것을 보고는 더욱 분노하여 자신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금지된 주술을 사용해 마을 전체를 영원히 자신의 소나귀에 넣으려 회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속에 독사들의 독과 온갖 썩은 것들을 집어넣어 마을의 근원이 되는 수맥을 오염시키고 있었고 그 도끼가 워낙 강해 달수의 보주조차도 근거리에서는 버티기 힘든 상태였다. 컷이지요. 달수는 이 끔찍한 진실을 목격하고 온몸이 떨려왔지만 지금 당장 나서기에는 상대의 수가 너무 많고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일단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동굴 안에서 김찬봉은 이 도끼가 마을을 완전히 뒤덮으면 사람들은 다시 나에게 기어와 살려달라고 빌게 될 것이다. 라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고 그 목소리는 동굴 벽을 타고 울려 퍼져 달수의 귓가에 섬뜩하게 박혔습니다. 그는 달수의 보조를 빼앗아 그 영롱한 힘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겠다는 야욕을 숨기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을 인질로 삼아 일대의 모든 땅과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무서운 계획을 하인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들이 사용하는 독의 정체가 무엇인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때 달수의 주머니 속에 있던 보주가 갑자기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김찬봉이 휘두르던 주술의 기운과 충돌하며 밝은 섬광을 내뿜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놀란 김찬봉과 하인들은 동굴 입구 쪽을 쳐다보았고 미처 몸을 숨기지 못한 달수는 그들에게 정체를 들키고 말았습니다. 김찬봉은 달수를 보자마자 눈을 부릅뜨며 내 놈이 기어코 여기까지 망치려 드는구나 라고 소리치며
하인들에게 당장 달수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고 달수는 보조를 꽉 쥐고 가파른 산 밑아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뒤쫓아오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달수는 마을로 돌아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험한 바위 사이를 뛰어넘고 비탈길을 구르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도끼에 노출된 탓인지 다리에 힘이 풀리고 숨이 가빠와 점점 추격자들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달수의 머릿속에 박영감님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는데 진실은 두려움을 이기는 법이니 네 마음속의 빛을 믿어라. 라는 그 한마디가 달수의 꺼져가던 의지에 다시금 불을 지폈습니다. 달수는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평소 눈여겨보았던 좁은 바위 틈새로 몸을 숨겼고 하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옆을 지나쳐가는 동안 숨을 죽이고 보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달수가 마을을 구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먹자 회색빛으로 변했던 보주가 다시금 은은한 푸른빛을 띠며 달수의 지친 몸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보주는 단순히 독을 없애는 도구가 아니라 주인의 마음가짐에 따라 그 힘이 변하는 영물이었던 것입니다. 기운을 차린 달수는 하인들이 멀어진 틈을 타 산 아래 마을로 향하는 지름길로 질주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뉘엿뉘엿 치고 있었고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마을 어귀까지 흘러나와 달수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곧장 먹마무함 방역 영감님의 집으로 달려가 동굴에서 본 모든 일과 김참봉의 흉계에 대해 낱낱이 보고했고 영감님은 이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즉시 마을의 장정들을 소집 부족하며 김참봉이 가지고 있는 독단지를 파괴하고 그를 마을에서 영원히 추방해야만 진정한 평화가 올 것임을 모두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공포가 가득하여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는데 김참봉의 주술이 무섭고 혹시라도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달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의 손에서 다시 빛나기 시작한 보조를 보여주며 진실을 외면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동물에 쓰러져 갈 것입니다. 제가 앞장설 테니 부디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달수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보주의 성스러운 빛을 본 마을 장정들은 하나둘 농기구를 집어들고 달수의 뒤에 서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에는 비장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려 김참봉이 방심한 틈을 타 동굴을 습격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는 단순히 힘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보주의 힘으로 도끼를 억제하며 접근해야 하는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박 영감님은 달수에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맑은 술을 건네주며 이것을 몸에 뿌리면 잠시나마 도끼를 견딜 수 있을 것이라 조언하셨고 김 영감님의 배려에 깊이 감사하며 작전에 참여할 장정들과 함께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달수의 눈빛은 이제 예전의 순박한 청년의 것을 넘어 마을을 책임지는 지도자의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달수와 장정들은 횃불도 켜지 않은 채 달빛의 의지에 다시 검은 골짜기를 향해 은밀하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마을을 구하겠다는 열망으로 가득 찬 이들의 가슴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고 달수는 대열의 맨 앞에서 보주를 길잡이 삼아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분굴 근처에 다다르자 다시금 고약한 악취가 진동했지만 달수가 보주를 높이 들자 보주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은 기운이 일행을 감싸 안아 도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동굴 입구에서는 김찬봉의 하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달수 일행의 기습에 당황하여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주저하지 않고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그곳에서 마지막 주술을 완성하려던 김찬봉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김찬봉은 광기 서린 눈으로 달수를 노려보며 담지 속의 동물을 달수에게 끼얹으려 했으나 달수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보주의 광채가 동물을 허공에서 증발시키며 김찬봉을 뒤로 밀쳐내 버렸습니다. 단지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그 안에서 흘러나온 시커먼 도끼는 보주의 빛에 닿자마자 하얀 연기가 되어 사라져갔는데 이는 정의로운 힘이 불의한 기운을 완전히 압도하는 장관이었습니다. 주술이 깨지자 김찬봉은 급격히 노쇠해진 모습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헛소리를 내뱉기 시작했고 그가 숨겨두었던 온갖 독초와 악한 물건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장정들은 동굴 안에 오염된 물건들을 모두 밖으로 끄집어내어 불태웠으며 타오르는 불꽃은 마을의 모든 부정함을 씻어내는 정화의 불꽃처럼 밤하늘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달수의 용기와 보주의 신비한 힘에 다시 한번 경외감을 느꼈으며 김찬봉이 꾸몄던 추악한 음모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게 되자 분노와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달수는 동굴 바닥에 떨어진 깨진 단지 조각들을 하나하나 수거하며 혹시 모를 도끼가 남지 않도록 보주로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 정화했습니다. 무거운 구름이 걷히고 진정한 진실의 빛이 드러난 것이며 달수는 이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묵묵히 동행해준 마을 장정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찬봉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마을 사람들에 의해 관가로 압송될 준비를 마쳤고 그의 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하여 마을의 수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달수는 관가로 끌려가는 김찬봉의 뒷모습을 보며 권선징악의 도리를 다시금 깨달았고 정직함과 용기가 있다면 그 어떤 거대한 악도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봄하늘은 이전보다 훨씬 맑고 투명했으며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은 마치 달수와 마을 사람들을 축복하듯 온화하게 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남아서 기다리던 노인들과 아이들이 달려나와 달수 일행을 환영했고 우물물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시원한 소리를 내며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달수의 보주는 다시 예전의 아름다운 초록빛을 되찾아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으며 그 빛이 닿는 곳마다 병들었던 사람들의 피부가 깨끗해지고 열병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가래치며 기뻐했고 마을은 마치 축제라도 열린 듯 오랜만에 활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어두웠던 지난 며칠간의 고통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님은 달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네가 우리 마을의 진정한 영웅이다 라고 칭찬하셨고 달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모두가 힘을 합쳤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해 그의 겸손한 성품을 다시금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문 앞까지 나와 무사히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며 눈시울을 붉히셨고 달수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비로소 긴장이 풀려 안도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에 숨겨진 재앙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달수는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을 것이라는 희망찬 확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온 달수는 보주를 머리맡에 두고 오늘 하루의 긴박했던 순간들을 되새겨 보았는데 신비로운 보주가 자신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 마을을 구하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주를 향해 고맙다.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살 수 있었어. 라고 속삭였고, 보주는 마치 그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부드럽게 깜빡이며 달수의 방안을 온화하게 채웠습니다. 밖에서는 다시금 평화로운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달수는 마을을 지켰다는 뿌듯함과 함께 아주 오랜만에 근심 없는 평온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다시 아낙네들의 빨래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이 물장난을 치는 일상이 돌아왔으며 가뭄으로 타들어가던 논밭에는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길어 올린 맑은 물이 흘러들어 풍년의 기운을 예고했습니다. 달수는 이제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의견을 묻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예전처럼 아침 일찍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이웃을 돕는 성실한 청년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달빛 마을의 긴 밤은 깊어갔고 달수의 보주가 뿜어내는 수호의 빛은 밤새도록 마을의 안녕을 지키며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달수의 보주가 주는 평온한 기운을 느끼며 모든 걱정을 잊고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일궈낸 이 승리는 단순히 독을 없앤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의심과 두려움까지 맑게 씻어내어 마을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이제 곧 밝아올 아침은 이전과는 다른 더욱 찬란하고 희망찬 햇살로 가득할 것이기에 달수는 꿈속에서 거북이 신령과 다시 만나 밝게 웃음 짓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마을의 밤하늘 위로 수많은 별이 수놓아지며 이 친구에겐 이 글결 황제용회열에 정된 듯이습니다. 푸냐는 단티스신의 흰정아올흐 이주적 마을의 아침이 밝아오자 동굴에서의 긴박했던 소동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마을 중앙의 커다란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피로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확인하려는 뜨거운 열망이 서려 있었고 모두의 시선은 밧줄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김찬봉에게 향했습니다. 달수는 사람들의 중심에 서서 품속의 보주를 소중하게 쥐고 있었으며 마을의 원로인 박영감님은 엄숙한 표정으로 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헛기침을 하셨는데 그 소리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찬봉은 밧줄에 묶인 처량한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사람들을 쏘아보며 이것은 모두 저 어린 달수가 꾸며낸 연극이다 라며 악을 써댔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인들은 이미 달수의 보주가 품어낸 신비로운 빛에 압도되어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실토하기 시작했고 마을 우물에 독초 가루를 뿌린 것도 모두 찬봉의 짓이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믿어왔던 재력가의 추악한 민낯을 보게 되자 배신감에 휩싸여 웅성거렸고 마당에는 분노의 함성과 탄식이 뒤섞여 커다란 파도처럼 일렁거리며 김찬봉을 압박했습니다. 달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품속에서 해독의 보주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는데 보주는 마치 진실의 증언이라도 하듯 김찬봉이 소리를 지를 때마다 검붉은 빛을 내뿜으며 그의 거짓말을 꾸짖었습니다. 달수는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찬봉 어르신, 하늘은 속여도 자신의 양심은 속일 수 없는 법입니다. 어르신의 탐욕 때문에 우리 마을의 아이들과 가축들이 죽어갈 뻔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동굴에서 가져온 깨진 독단지의 조각들을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그 조각들에는 여전히 검은 도끼가 서려 있었고 보주가 그 근처로 가자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독이 정화되는 모습을 모두가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박 영감님은 지팡이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시며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킨 뒤
김참봉을 향해 엄중한 판결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마을의 법도에 따라 그를 영구히 추방하고 그가 가로챈 부당한 재산을 모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이웃의 생명을 위협한 자는 더 이상 우리 달빛 마을의 일원이 될 수 없다. 말씀에 김참봉은 결국 기운이 빠진 듯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이제 마을을 짓누르던 어두운 구름이 비로소 걷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참봉과 그의 하인들이 보찜을 꾸려 마을 어귀를 떠날 때 사람들은 그들에게 소금을 뿌리며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경고했고 그들이 사라진 길 위로는 따뜻한 아침 햇살이 내려앉아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 주었습니다. 평생을 마을의 주인인 양 거들먹거리던 김참봉의 뒷모습은 가물어 타버린 나무뿌리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었으며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욕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마을 사람들의 굳은 다짐뿐이었습니다. 달수는 멀어지는 그들을 보며 미움보다는 한 인간이 탐욕에 눈이 멀어 무너지는 과정에 대한 깊은 슬픔을 느끼며 보조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도끼에 중독되어 여전히 알아누워 있는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을 보조의 힘으로 완전히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달수는 박 영감님의 안내를 받아 병자가 있는 집들을 하나하나 방문하기 시작했고 방 안에 누워 신음하던 사람들은 달수가 들고 온 보조에 은은한 초록빛이 몸에 닿자마자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듯 시원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보조의 빛은 단순히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공포와 불안까지 맑게 씻어내어 방 안에는 금세 평온하고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들이 열병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옆집 김서방은 아들의 이마에 보조가 닿은 후 아이가 눈을 뜨고 물을 찾는 모습을 보자 달수의 손을 붙잡고 펑펑 울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달수는 겸손하게 제가 한 일이 아니라 거북이 신령님이 주신 선물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그의 이런 따뜻한 배려는 마을 사람들의 더욱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조를 들고 마을을 한 바퀴 다 돌았을 때쯤에는 신기하게도 마을 전체에 떠돌던 퀴퀴한 냄새가 사라지고 숲에서 불어오는 싱그러운 나무 내음이 가득해져 마을은 마치 다시 태어난 듯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병을 치료한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밖으로 나와 우물가로 모여들었고 이제는 완벽하게 맑아진 우물물을 길어 올려 마다니며 집 앞길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뿌리며 지난 며칠간 쌓였던 먼지와 나쁜 기운들을 씻어냈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빗자루질 소리와 물 붓는 소리는 마치 경쾌한 음악처럼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달수의 정화된 물로 장독대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아들의 장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고 달수는 그런 어머니를 도와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며 예전처럼 소박하고 부지런한 청년의 일상으로 돌아와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박 영감님은 마을 장정들을 불러 모아 김참봉이 주술을 부렸던 뒷산의 수로를 다시 정비하게 하셨는데 그곳에 쌓였던 오물들을 모두 치우고 맑은 계곡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돌길을 새로 닦았습니다. 달수도 함께 산에 올라가 보조를 높이 들어 수로 구석구석에 남은 독의 흔적을 지워냈으며 물길이 트이자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져 내려와 마을 들판으로 흘러가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누렇게 타버렸던 벼 포기들이 기적처럼 고개를 들고 푸른 빛을 되찾기 시작했고, 농부들은 논둑에 서서 춤을 추며 올해 농사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부녀자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쌀과 나무를 모아 마을 광장에서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마을의 위기를 극복한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작은 잔치였습니다.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가 피어올라 사람들의 시장기를 자극했고, 아이들은 오랜만에 고무신을 벗어 던진 채 맑아진 개울물에서 물장구를 치며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달수는 사람들의 권유로 잔치의 상석에 앉게 되었지만 여전히 부끄러워하며 어른들에게 음식을 먼저 대접하는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 사람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잔치 한가운데서 박 영감님은 달수에게 다가와 보물은 주인을 닮는다고 하더니 그 보주가 너를 만나 이 마을의 명줄을 살렸구나 라며 인자한 웃음을 지으셨고, 달수는 모든 것이 정직하게 살라는 어른들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며 달수에게 술잔을 건네고 고마움을 표시했으며, 그동안 그를 의심했던 이들도 진심으로 사과 소문에 휘둘리지 않겠노라 약속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보듬어주며 마을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고, 달빛 마을의 우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해질 무렵 마을을 감싸던 뜨거웠던 열기가 서서히 식어가고 시원한 산바람이 불어오자 사람들은 잔치 자리를 정리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편안한 휴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물가에 잠시 멈춰서서 달빛이 비치는 맑은 물을 내려다 보았는데, 물속에는 보주가 주는 것과 같은 영롱한 빛이 일렁이고 있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이제 마을에 더 이상 위협이 남지 않았음을 확신했고, 오늘 밤부터는 마을 사람들이 도끼에 시달리거나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얼굴 가득 인자한 미소를 띄우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도착한 달수는 어머니와 함께 소박한 저녁상을 마주 앉았는데, 평소보다 밥맛이 달고 물맛이 꿀맛처럼 느껴져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보며 흐뭇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고생 많았다, 내 아들아. 이제는 네 방에서 편히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달수는 어머니의 따뜻한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긴장과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안에는 보주가 내뿜는 은은한 온기가 가득했고, 달수는 보주를 비단부에 정성스럽게 싸서 머리맡에 두며 마을을 지켜준 신비로운 힘에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 곳곳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는데, 밖에서는 가문 끝에 찾아온 반가운 단비가 내리기 시작해 지붕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 소리가 정겨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돼지는 목마름을 해소하며 시원한 숨을 내쉬었고, 마을을 감싸던 모든 부정한 것들은 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 마을은 더욱 깨끗하고 성스러운 공간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달수는 창문을 살짝 열어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내일이면 더 푸르러질 논밭과 건강해진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했고, 그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함과 행복감이 가득 차올라 깊은 잠의 세계로 인도되었습니다. 비소리는 밤새도록 마을의 모든 소음을 덮어주며 대지를 적셨고,
달수의 보주는 주인의 호흡에 맞춰 아주 천천히 빛을 깜빡이며 마을 전체를 보이지 않는 수호의 막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걱정 없이 이불을 끌어당겨 덮으며 단잠을 이룰 수 있게 되었으며 달수의 용기와 정직함이 만들어낸 기적은 마을 역사에 길이 남을 아름다운 비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의 어둠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을 재촉하는 따뜻한 봄이 되었고 달빛 마을의 모든 생명은 평화로운 꿈결 속에서 내일의 찬란한 아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달수는 꿈속에서 다시 그 맑은 연못가로 나갔는데 그곳에서 자신이 구해준 거북이가 수많은 새끼 거북을 거느리고 평화롭게 헤엄치는 모습을 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북이 신령은 달수에게 다가와 머리를 끄덕이며 내 정직함이 마을을 구했으니 이제 보주는 그 소임을 다했느니라 라고 말했고 달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며 깨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보주와 헤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달수는 전혀 서운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미 보주가 전해준 진정한 가치인 정직과 용기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렸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모든 우물과 개울은 이제 도끼의 흔적조차 없이 맑고 투명해졌으며 비가 그친 뒤의 새벽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신선하고 달콤하여 마을 사람들의 폐부 깊숙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들판을 날아다녔고 노인들은 아픈 허리가 씻은 듯이 나아 가벼운 몸으로 산길을 걷는 꿈을 꾸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달수의 집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낙수 소리는 이제 마을의 번영과 평화를 축복하는 신령의 속삭임처럼 들려왔으며 그렇게 달빛 마을의 네 번째 밤은 가장 아름답고 고요한 모습으로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했던 김참봉의 흔적은 이제 깨끗이 사라졌고 그가 머물던 기와집은 마을 공동의 창고와 병자들을 돌보는 약방으로 쓰기로 결정되어 마을에는 진정한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볼 때마다 달수 덕분에 살았다 라는 말 대신 우리가 함께 이겨냈다 라고 말하며 서로의 손을 맞잡았고 달수는 그런 변화된 마을의 모습이 보주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의 평화는 외부에서 온 힘이 아니라 내부의 단합과 정직함으로 지켜낸 것이기에 그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으며 달수는 이 평화를 영원히 간직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밤의 요정이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평온의 가루를 뿌려둔 듯 마을 전체는 깊은 휴식에 빠져들었고 달수의 숨소리는 고요한 방안을 채우며 규칙적으로 들려와 그가 얼마나 안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뒷산의 숲들도 비를 머금어 더욱 짙은 초록색으로 물들었고 산새들도 내일 아침에 불을 더 아름다운 노래를 준비하며 둥지에서 잠잠히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에 닥쳤던 모든 시련은 한편의 옛날 이야기처럼 정리되어 가고 있었으며 달수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몫을 다한 채 가장 편안한 자세로 베개를 베고 꿈의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가 갠 뒤에 달빛 마을은 마치 은하수가 지상으로 내려온 듯 투명하고 찬란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났고 마을 곳곳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들은 맑은 물을 머금어 그 향기가 온 동네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대문을 열고 나와 기지개를 켜며 깨끗해진 공기를 깊게 마셨고
어제까지의 고통과 불안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사라진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달수는 마당에 서서 맑아진 하늘을 바라보며 자연의 생명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으며 자신이 손끝에 닿는 공기조차 달콤하게 느껴지는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제 완연한 생기가 돌았으며 병석에서 일어난 이들은 서로의 건강을 확인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우물가에는 다시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 방망이 소리를 경쾌하게 울렸고 아이들은 깨끗해진 개울물에 발을 담그며 작은 물고기들을 쫓아다니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달수는 마을의 이런 평화로운 풍경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느꼈고 이제는 정말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무엇인지 결심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머리맡에 두었던 보주를 꺼냈는데 보주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평온한 빛을 내뿜으며 작별의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달수는 어머니에게 보주를 다시 거북이 신령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아들의 정직한 결정을 대견해 하며 미소로 화답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마을을 구했으니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란다. 네가 보여준 진심만으로도 우리 집안과 마을에는 이미 큰 복이 내렸으니 아무 미련 갖지 말고 다녀오렴. 이라고 어머니는 달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달수는 어머니의 응원에 힘입어 정성껏 싼 보주를 품에 안고 마을의 큰 어른인 박 영감님께도 작별 인사를 드리러 향했으며 영감님은 달수의 결정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지혜로운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박 영감님은 달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귀한 보물을 얻기보다 그것을 제자리에 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법인데 너는 진정으로 큰 그릇을 가졌구나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영감님은 마을의 평화가 보주의 힘만으로 지켜진 것이 아니라 달수의 정직함과 마을 사람들의 단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 보주 덕분에 우리 마을이 진정한 이웃의 정을 되찾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선물입니다. 라고 답하고는 천년 폭포를 향해 다시 험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둡고 침침하게 느껴졌던 산길은 비가 온 뒤라 그런지 눈이 부실 정도로 푸르고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나무들은 싱싱한 잎사귀를 흔들며 달수의 걸음을 응원하는 듯 했고 숲속의 작은 짐승들은 달수를 보고도 도망치지 않고 가만히 멈춰서서 친근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달수는 보주의 은은한 길을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스럽게 발을 내디뎠고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들려오는 웅장한 폭포 소리는 마치 신령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처럼 그의 마음을 평온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는 힘든 줄도 모르고 단숨에 폭포 앞에 도착하여 신비로운 푸른 빛을 내는 물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천년 폭포의 물보라는 무지개를 만들어내며 장관을 이루고 있었고 달수는 폭포 아래 너럭바위에 앉아 거북이 신령님이 나타나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는 품에서 보주를 꺼내어 바위 위에 올려두었는데 보주는 햇살을 받아 폭포수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며 주변의 공기를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신령님 덕분에 마을의 재앙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이 귀한 보물을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을 담아 고요한 숲속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폭포 한가운데서 황금빛 파동이 일더니 예전에 보았던 커다란 거북이가 은은한 광채를 두른 채
천천히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북이의 등껍질은 이제 마치 별자리를 옮겨놓은 듯 더욱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고 그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자애롭고 인자한 빛을 띠며 달수를 향했습니다. 거북이는 바위 위에 놓인 보주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여 달수의 무릎에 살며시 머리를 대며 고마움과 신뢰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달수는 거북이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이 신비로운 존재와의 깊은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거북이 신령은 인간의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달수의 마음속으로 너의 정직함이 보주의 힘을 완성했느니라. 탐욕을 버리고 오직 남을 위해 그 힘을 사용했기에 보주는 다시 제 빛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따뜻한 울림을 전해주었습니다. 신령은 보주를 입으로 물어 다시 자신의 품 안으로 가져갔고 대신 달수의 발치에 작은 무궁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는데 그 꽃은 시들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달수는 그 꽃을 소중히 받아들며 신령님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표했고 거북이는 다시 폭포 속으로 사라지며 마을의 영원한 수호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남겼습니다. 신령이 떠난 자리에는 잔잔한 안개만이 남았지만 달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충만해졌으며 그는 이제 정말 모든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달수는 자신이 본 모든 것들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겠지만 자신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지표가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산에서 돌아오는 달수를 환영하기 위해 마을 어귀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고 달수가 보주를 돌려주고 왔다는 소식에 모두가 그의 고결한 성품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광장에서는 다시 한번 풍성한 잔치가 열렸는데 이번에는 위기 극복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달수의 정직함을 기리고 마을의 결속을 다지는 화합의 잔치였습니다. 부녀자들은 아껴두었던 쌀로 뽀얀 떡을 찌고 달콤한 식혜를 만들어내 왔으며 청년들은 산에서 잡아온 신선한 나물과 고기로 풍성한 상을 차렸습니다. 달수는 어머니와 함께 상석에 앉아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을 받았고 박 영감님은 우리는 오늘 보물보다 더 귀한 한 청년의 진심을 보았다 라며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감동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자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잔에 술과 정을 채우며 그간의 오해와 갈등을 완전히 씻어냈고 달빛 마을은 이름 그대로 밝은 달빛 아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달수는 사람들에게 신령님이 주신 시들지 않는 무궁화 이야기를 들려주며 우리의 마음속에 정직이라는 꽃이 시들지 않는다면 마을은 영원히 평화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달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삶을 살기로 굳게 다짐했고 마을 곳곳에서는 웃음소리와 노래가 끊이지 않아 밤이 가는 줄도 모르고 축제는 계속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축제가 마무리될 무렵 달수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마당 평상에 누워 밤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달수야, 내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너를 참으로 자랑스러워 하셨을 게다. 부러주는 없지만 이제 우리 마음속에 더 큰 보석이 생겼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아들의 거친 손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달수는 어머니 베고 누워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마을을 지켜낸 보람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꼈고 이제는 어떤 시련이 와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달빛 마을의 우물은 이제 사시사철 맑은 물이 솟구쳐 올랐으며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마다 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한다는 소문이 인근 마을까지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신기하게 달빛 마을만큼은 천년 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끊이지 않아 매년 풍년을 기록했고 사람들은 이를 달수의 정직함에 감동한 거북이 신령의 보살핌이라 믿었습니다. 프로도 오랫동안 마을의 대소사를 돌보며 박 영감님의 뒤를 잇는 지혜로운 지도자로 성장했으며 그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와 아이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달수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눈망울만큼은 젊은 시절 거북이를 구해주던 그때처럼 여전히 맑고 깊은 광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마을 우물을 청소하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가끔 산에 올라 천년 폭포 근처에 보주 대신 마음의 기도를 바치며 자연과의 약속을 지켜나갔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달수 할아버지의 보주와 거북이 신령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장 좋아했으며 그때마다 달수는 가장 귀한 보물은 네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정직하게 간직하는 것이란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는 탐욕스러운 김창봉도 무서운 독초의 기운도 사라진 달빛 마을에 평화로운 밤의 정적이 내려앉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방에서 가장 안락한 잠자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시원한 밤바람이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고 우물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달수의 정직한 마음과 보주의 온기를 상상하며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마을 뒷산의 거북이 신령님도 아마 지금쯤 폭포 아래에서 마을의 안녕을 지키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잠들어 있을 것이고 달수의 정직함이 심어놓은 평화의 씨앗은 내일 아침 더 큰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고요한 밤하늘의 달빛이 여러분의 머리맡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으며 이야기 속의 평화로운 풍경이 여러분의 꿈속으로 스며들어 마음의 도끼를 모두 맑게 씻어내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걱정은 저 멀리 흘려보내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평온한 어둠 속에서 안식을 취하시길 권하며 이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지키는 든든한 보주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달빛 마을의 밤은 이제 완전한 정적 속에 잠겼으며 오직 밤하늘의 별들만이 정직한 청년 달수의 공적을 친송하듯 반짝이며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그 진실한 마음이 모일 때 우리는 그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진리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길이 달수와 거북이가 함께 거닐던 그 맑고 푸른 폭포처럼 시원하고 아름답기를 소망하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내일의 밝은 태양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달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의 달을 보며 신령님, 오늘도 우리 마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나지막이 읊조렸고 그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온 마을에 평온의 기운을 퍼뜨렸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달수의 인사를 받으며 무거운 눈꺼풀을 내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따뜻한 꿈의 나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고요하고 깊은 밤, 달빛 마을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무궁화 한 송이로 남을 것이며 그 향기는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뜰 때까지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